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승자독식 권력 구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현행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1917년입니다. 무려 38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아직도 우리 국가 운영의 기본 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은 독재 체제를 종식시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제는 그 틀이 오히려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6%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정부 권력은 100% 그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47.8%의 민심은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잠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를 구조적으로 소외시키는 시스템에서는 정치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대화와 타협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자들이 늘면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여당조차 반기를 들면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레임덕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런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권력 구조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또한 87년 개헌 이후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중 4명이 구속됐고 1명은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3명은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은 이는 단 1명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체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가 되면 해결책이 없는 것도 헌법의 중대한 결함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수시로 공직자를 탄핵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을 거부권으로 봉쇄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와 4년 단원 국회의 잦은 충돌은 이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권형 개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란 무엇일까요?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행정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통치 구조를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한 분산은 승자독식의 폐해를 극복하고 발목 잡기식 정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헌정개혁 포럼에서는 새 헌법에 담을 시대정신으로 권력 분산을 제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고 행정을 총괄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기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내각제로 이행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헌정에는 책임총리제, 국회 양원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반영하고 자치규정 제정 범위를 확대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중앙집권적 체제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권형 개헌이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국회 다수파가 총리를 통해 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장기적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분권형 체제에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더 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분권형 개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고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배분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프랑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이원정부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 분산의 원칙을 확립하고 각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두 마리 수탉과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센 수탉 두 마리가 암탉들을 독차지하기 위해 결투를 벌였고 승리한 수탉이 의기양양하게 지붕에 올라 위용을 자랑하던 순간 독수리에게 잡아먹히는 이야기죠. 이 우화는 승자독식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다 가지려는 마음, 더 가지려는 욕심, 나만 갖겠다는 이기심을 절제하고 양보하며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때 승자독식의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최근에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국회와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에서 빚어진 산물이라고 볼 때 지금이 분권형 개헌을 시도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을 극복하고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각자의 역할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분권형 개헌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극단적 정쟁과 국정마비 그리고 반복되는 대통령의 실패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87년 체제가 이제 그 역할을 다했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 체제를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의 폐해를 극복하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의 정치 시스템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